현재 시각은 아침 8시 26분입니다. 좀 전에 자동차로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방한 수변잔도를 걸으려고 합니다. 이 수변잔도의 길이는 무려 4km입니다. 놀랍게도 수변잔도의 입구는 주차장에서 1분 거리이고요. 전 구간 무장의 길로 되어 있어 휠체어 통행도 가능합니다. 걷기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우리나라 최고의 수변잔도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제가 둘레둘레 트레킹 책을 쓴 거 알고 계시죠? 화면 왼쪽 아래 끝이나 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품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쿠팡으로 이동해서 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 책이 아니더라도 이 링크를 타고 쿠팡에 가셔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저에게 일정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호남 고속도로에 있는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은근슬쩍 교통 요지인데요. 원래 이곳 휴게소 이름은 여산 휴게소였습니다. 2024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휴게소가 익산시에 위치해 있어 지역 홍보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해 변경한 것 같습니다. 휴게소 한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풍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있어 가을날에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테마공원 이름이 가람이병기 테마공원입니다. 공원 가운데에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에 오르면 8개의 기둥 사이로 보이는 8개의 풍경을 만날 수 있고요. 더운 여름날 잠시 쉬어가기 정말 좋은 정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보기 힘든 감성 모던하고 내추럴 미니멀한 카페가 보이고 있습니다. 외관이 특별해서 저는 이곳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는데요. 여기 카페 이름이 온전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인데 발음이 서로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누가 이름 지었는지 잘 지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6km 정도 남았고요. 지금부터 목적지까지는 드라이브하기 정말 좋은 길입니다.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드라이브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평택에서 여기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입니다. 저는 매표소 가까이에 주차를 했는데요. 조금 먼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옥정호 출렁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옥정호 출렁다리 뒤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출렁다리 앞쪽에 있는 강장 데크 끝자락에 옥정호 종합 안내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 생긴 잔도길 안내가 있습니다. 잠시 안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파란색 선을 따라 전승지 주차장까지는 1.9km고요.
전승지 주차장에서 붉은색을 따라 용원마을까지는 2.1km입니다. 총 거리는 4km고요. 저는 갔다가 다시 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국사봉 주차장이고요. 0.7km입니다. 왼쪽 길을 선택하면 전승지 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데 거리는 1.9km입니다. 저는 이 데크길을 따라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여기 방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국사봉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내려왔었고, 좀 전 상거리에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데크길이 막혀 있어서 이 길이 개방하면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옥정호 둘레길을 한번 걷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다시 방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낮 시간에 걷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덥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호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잠시 풍경이 탁 트이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이곳에서 앞쪽으로의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앞쪽으로 저 끝까지 계속해서 잔도가 이어져 있는 모습 보이세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번에는 제가 걸어온 길 반대편 옥정호 출렁다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옥정호 출렁다리 쪽의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한참을 머물다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데크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장의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옥정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오른쪽에 우뚝 서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절벽의 기세에 절로 압도되는데요. 그 절벽과 옥정호 사이에 잔도가 절묘하게 놓여 있어 풍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위 절벽 구간을 지나자 이번에는 나무 그늘 터널을 만났습니다. 여기 걸으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나무 터널과 바위 절벽, 그리고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전망 있는 구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늘 아래 벤치 있는 곳에서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쉬어가는 게 아니라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풍경 감상을 하기 위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4km면 평지에서 1km당 15분 예상했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바삐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걸음 옮길 때마다 진행 방향 왼쪽으로 보이는 호수의 풍경이 계속해서 색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 호수 감상, 풍경 감상도 하고 사진을 찍다 보니 시간이 점점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바삐 가기보다는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붕어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름철에 붕어섬 생태공원보다는 오히려 여기 호수길을 걷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는 얼음물을 올려왔습니다. 지금 많이 녹았고요. 딱 먹기 좋게 얼음이 녹았습니다. 물 한 모금 하고 간식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네요. 여름에는 얼음물이 최고입니다. 최고. 또다시 바위 절벽에 매달린 잔도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길이가 꽤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낮이라 운해가 없지만 이른 아침에 찾아온다면 아마도 운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이 길을 걷는다면 마치 목묘 도원독 속을 걷는 듯한 풍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운해가 자주 끼는 가을날 이른 아침에 꼭 한번 이 길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데크 구간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4km 중 반 정도를 걷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왼쪽을 진행 방향 왼쪽 풍경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경사 구간인데 지그재그로 데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사도가 심하면 휠체어를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만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정표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용운마을까지는 2.1km 남았고요. 바로 앞쪽에 0.1km만 더 가면 전승지 주차장이라고 하거든요. 전승지 주차장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지 주차장에는 입구가 독특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정자가 있는데요. 한여름엔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가운데에 비와 이 비를 세운 내용을 설명한 비문이 있는데, 비문을 읽어보니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대적한 의병장 충장공 양대박 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대박 장군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전승지 주차장에서 상거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용운마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를 자세히 보면 데크 손잡이 바로 밑에 가로로 길게 이어진 막대가 보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막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바위에 설치된 잔도 구간을 만났습니다. 왼쪽에는 옥종호가, 오른쪽에는 수직으로 솟은 바위 절벽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발 아래는 아찔한 높이, 하지만 난간이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절벽과 수면 사이 그 좁은 틈을 제가 지금 걷고 있는데요. 마치 옥종호 위를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안갯길은 그늘이 있는 나무숲길,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탁 트인 전망이 있는 전망 포인트, 지금처럼 바위 절벽에 있는 잔도 구간, 이렇게 다양한 구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옥종호 수변 데크 잔도길을 거의 걷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4km 내내 정말로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잔도길을 걸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수변 잔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쉼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용운마을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엔 잠시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간단한 음료수를 살 수 있는 슈퍼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용운마을까지 오지 마시고 잔도 데크길 마지막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었던 전망대 있었잖아요. 벤치가 4개에서 5개 있었던 그곳에서 되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곧바로 제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처음 출발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제가 오면서 바라본 풍경하고 되돌아가면서 바라보는 풍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풍경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완주군하고 임실군에서 지금 재난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이 온도가 34도를 넘는 폭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문자가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낮 시간에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많다 보니 그렇게 덥다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가급적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를 만약에 한여름에도 오고 싶으시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 뒤에 옥정원 출렁다리가 보이고요. 바로 앞에 요성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제 채널에서 2번에서 3번 정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물안갯길을 따라서 용운 마을까지 4km, 걷기만 하면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풍경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다 보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안갯길은 저는 처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수변 잔도길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